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지금 국민의힘 쪽에 특히 구구 성향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사전투표가 의심스럽다. 표를 바꿔치기 한다. 대표적으로 민경욱이 그런 주장하고 미국까지 갔었잖아요. 근데 국민의힘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 어제 주호영이 한 말이 사전투표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지 마시고 모두 연락하고 하셔서 사전투표에 적극 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요거는 간단히 말하면은 여론조사대로 안 나올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나마 투표장에 많이 나가야 여론조사에 가까워질 거라고 생각하는 건데 실제 투표장은 완전히 다르다니까요. 상전벽해입니다. 네. 그 사전투표가 생긴 이래 이쪽 민주진보 계열이 거의 이겼던 이유 중에 대표적인 게 특히 보궐선거 같은 경우는 평일날이잖아요. 직장 바쁘신 분들 중에 잠깐 나와서 투표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게 아니라 아예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금요일, 토요일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투표일은 3일이에요. 3일. 이 3일 중에 사전투표 뭐 나와라 하는 이야기는 어르신들이야 투표일날 하실 거고 할 거고 자신들을 찍는 그나마 젊은 층들 투표일에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계속 얘기했죠. 문재인 대통령이 이쯤 되면 이 LH 같은 건 사실은 관리를 잘못한 거잖아요. 근데 이쯤 되면 주변 비리가 막 터져요. 막 뭐 돈 뇌물 받았다, 뭐 했다, 매간 매직했다, 뭐 이런 얘기 막 나오는데 그런 거 하나도 없잖아요. 저희가 되게 가슴 아프지만 전세금 올려서 경질 당하는 만큼 문재인 정부가 깨끗해진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이슬 먹고 다 살았으면 좋겠다. 대통령 주변 좀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세금을 그 애초 기획된 법안보다 많이 올렸. 그냥 우리 막 상처받잖아요. 이 정도로 투명하게 됐다. 대통령 주변이. 그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늘 그대로셨어요. 지금도 그대로세요. 그러니까요.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세요. 되게 임기 3년 차 지나면 대통령들이 해외 순방 가고 놀고 뭐 일하기 싫어하고 이랬다고 전언합니다. 필러하고. 네. 아니 비타민 주사, 기치료 이런 것도 하고. 이런데 진짜 대통령 지금도 열일하세요. 예. 짠하지 않습니까? 예. 자, 내가 더 짠한가? 어찌됐건 투표인데 지금 언론들이 이제 이런 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 나왔던 워딩 그 헤드라인 중에 20대가 국민의힘을 지지하기 시작했다와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인 40대가 돌아섰다 이런 식으로 계속 선동을 해요. 아니에요.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유세장에 20대들이 연사가 많이 나온대요. 나와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이상한 소리를 막 하게 되면 누가 악플이 달릴 거 아닙니까? 악플이 달리면은 또 얘가 또 올라가는 거야 무대에. 그래가지고 우리 같은 사람들을 막 욕하는 거예요. 꼰대질 한다고. 물론 20대에 대해서 우리가 뭐 전부 다 알고 있지는 못하지만. 어머 제 딸이 20대인데요. 네. 근데 이런 측면이 있다니까요. 지금 만약에 국민의힘이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을 가져가고 정권이 바뀌게 되면 부동산 문제 일단 해결 못해요. 왜냐하면 그걸로 이득 봐갖고 자기들 기득권 유지하는 사람들인데 그걸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답답한 게 이런 지점이에요. 지금 LH에 분노하고 청년들에게 안심하고 그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족할 만하게 못 만든 건 맞아요.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하려고 열심히 했는데 지금 시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일부 지역에서 값이 조정되고 있거든요. 공급 그리고 이사 대책이 잘 자리 잡으면 이게 부동산이라는 게 대책 나오고 그 다음날 그 아파트가 나오는 게 아니니까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이 기간 동안 총공세가 시작됐다고 예,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오세훈 후보가 얘기하는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다 풀어서 민간 주도로 한다? 그동안에 이렇게 해서 다 집값 올린 거예요. 부동산 폭등의 주범이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고 그리고 규제와 관련해서 초과 이익 환수 같은 거를 그거는 뭐 과거에 보수 정부가 푼 거거든요. 그때 국회를 장악했을 때. 그렇게 해서 부동산이 폭등하면 청년들에게 좋습니까? 서민들에게 좋습니까? 그러니까 전 박형준 후보도 되게 이상하더라고. 일단 거짓 전제를 해요. 이 정부 들어서 소득 격차가 더 심해졌다. 사실은 소득 격차 심해지지 않은 통계도 있어요. 네. 그런데 그게 민간에서 나온 통계 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부자가 더 부자가 됐대요. 그 더 부자가 된 사람 중에 박형준 부부가 있습니다.
수혜자예요, 수혜자. 그게 유체이터라 법이죠. 그거 좀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 그런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 게. 예를 들면 중산층 서민이라 나는 내 집값은 안 올랐어요. 그런데 LCT만 올랐어요. 그런데 내가 후보야. 그럼 그런 비난해도 돼. LCT 두 채나 우리가 보기엔 좀 석연치 않은 분양을 받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돈을 엄청 버신 분이 특혜를 받고 욕을 하니까 이건 어느 나라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구조에 놓여 있는 거예요. 부동산 값이 올라서 이득을 봤던 그 세력이 지금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실패했다고 말하면서 우리로 바꿔달라고 하면 사실은 호랑이 입에다가 그냥 몸 전체를 밀어넣는 거하고 똑같은 꼴이거든요. 그렇죠. 고양이에게 네. 생선을 맡기는 격인데 언론이 너무 하십니다. 진짜 이거. 그러니까 이게 2030에 대해서 저도 이제 꼭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저도 너무 궁금한 거예요. 막 60대 20이다 언론에서 하도 그러니까 제가 주위에 일단 그 정치 무관심하거나 좀 정치 혐오하는 친구들한테 연락을 돌려봤는데 솔직히 관심이 없어요. 둘 다 그냥 그게 대다수고 그 나간 사람들 쭉 보니까 일부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애초에 정치 뭐 컨텐츠 막 올리고 있었고 그러니까 애초에 거기 지지하던 사람들이거나 뭔가 거기에 욕망을 가진 사람들이 되게 많이 보였고 중요한 건 또 어떤 그 사람은 오세훈의 5대 공약이라고 막 기존부터 포스팅을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예를 들어서 저희로 치면 박영선 캠프에 있던 사람이 그냥 일반 대학생인 것처럼 해서 그렇게 그냥 겉으로 봤을 땐 일반 대학생이 화를 냈다 언론에서 이렇게 따면 그게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부 공약까지 아주 자세히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그런 걸 갖다 언론에서 저렇게 일반 학생들이 와서 뭐 찢어놨다 이러니까 그게 또 커뮤니티에 퍼지고 진짠가 이러고 있는데 절대 속을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주 수요일이면은 이런 스트레스 날릴 저는 그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각종 언론이 선수로 뛰면서 선전선동하는 거 꼴 못 보겠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기 잃지 말고 투표장 나가고 사람 데리고 나가고 이 지역에 안 살면 부산에 안 살면 투표하라고 좀 전화라도 한 통 해주는 좀 그렇게 이길 수 있다고 일단 보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여론조사라고 하는 게 이거 바로 직전에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은 응답률 5%짜리 100% 무선 ARS 이렇게 해가지고 마치 지지율이 더 벌어졌다고 하는데 막상 투표장 한번 까보면 다시 한 번 말씀드려요. 그 여론조사 기관들, 언론사들 저는 페널티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 3년 정도 못하게 만든다거나. 좀 심하잖아 이거는. 그렇죠. 예. 우와, 김선아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다스베이더 안 가는 것도 모자라서 슈퍼챗까지 쏴주시네. 정말 고맙습니다. 하긴 다스베이더 가면 슈퍼챗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오더라.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 나라도 새날 안 보고 다스베이더 봅니다. 새날은 더 가치가 있어요. 힐링 방송이거든요. 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표현하면 될까요? 부동산 부패 척결 끝장선언. 그럼요. 이 정도로 강력한 메시지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뭐 눈에 뭐만 보이는 현상으로 저거 다 쇼야 라고 하는 사람들한테까지 나는 그게 전달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의 진정성은 알아주시기 바란다. 그러니까 임기에 레임덕이든 뭐든 상관없이 나는 이제 남은 임기는 부동산 부패 척결을 위해서 올인하겠다 이 선언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실 것 같습니다. 하실 것 같고 그리고 이건 민주당이 뒷받침해야 돼요.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하실 게 분명하고 민주당이 지난번에 소급 입법, 투기환수 소급 입법을 국토위에서 법률가들의 반대로 소급 입법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통과시킨 것 저는 이건 진짜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진행되는 거고 부진정 소급 입법으로 해야 됩니다. 네. 저는 친일 재산 환수한 거 되게 잘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과거에 완료된 거를 한 거잖아요. 그거에 준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분노는. 알겠습니다. 어쨌든 믿어보시고요. 네. 이런 게 있잖아. 사람들 머릿속에 아까 민주당 싫다는 20대한테 그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정치라고 하는 게 투표라고 하는 행위가 최선을 뽑는 게 아니다. 최소한 최악은 뽑지 마라. 민주당 안 찍어도 상관없는데 최악은 뽑지 마라. 이 부동산 값 사실상 올려놓은 세력이 누굽니까? 기억들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